고등학교를 지배하려면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운영할 자금도 필요하다. 강북 서구의 신임 보스는 서구가 발전할 수 있게 머리를 싸매고 창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미션 팝업이 그를 백채린과 함께 사업 구상하게 만든다. 김수현 위하여 설마 백채린 브랜드의 매운 떡볶이를 시작하려는 건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김수현은 생각만 해도 아까 그녀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민망하다. 이때 용기를 내 고백하는 백채린.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룻밤도 못 자고 있던 백채린. 다음 날은 드물게 지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어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백채린은 지금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 인사하는 김수현을 곧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백채린이 이상하게 느낀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도 키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은 긴장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강단에 있는 선생님이 경고했다. 수업 시간에 대화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백채린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글로 김수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결과적으로 백채린은 또 들었다. 김수현의 한바탕 칭찬을. 그녀는 바로 김수현에게 물었다. 자신을 볼 때 설레는 감정이 있냐고. 곧이어 백채린은 손을 김수현의 손 위에 올렸다. 김수현의 놀란 눈빛 속에서 백채린이 물었다. 긴장되지 않냐고. 그때 김수현은 진지하게 말했다.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수업이 끝난 후 백채린은 그를 따라갔다.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그녀는 김수현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했다. 아마 백채린을 놀라게 할 고백일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김수현은 그녀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정중히 초대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까 백채린의 솜씨가 이렇게 묻히는 것도 원하지 않고 우연히 백채린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네. 작은 음식점 하나 열어서 창업하려고. 창업 자금과 기획도 장지혁이 맡아서 해결할 거야. 백채린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 김수현이 이 일 때문에 그녀를 찾은 거야. 다음 순간 가슴을 겨냥한 주먹 하나가 김수현에게 날아갔다. 그는 즉시 온몸이 아파서 떨었다. 백채린은 장사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김수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그도 몰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백채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때 임무 팝업창이 임무 완료를 알렸습니다. 금세 김수현은 간식 가게를 사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장지아에게 전했습니다.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식 가게를 열기 적합한 상권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가 자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지아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채린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동생이 큰일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북 고위 조윤이 대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그가 왜 자신을 찾는지 놀랐습니다. 장지아가 조윤이 주군님을 재촉하러 온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강북 동고를 몰락시키는 것은 주군과 조윤이 미리 약속한 일이었다. 지금 보니 강북 동고를 공격할 때가 왔다. 한재아도 강북 서구의 사람들이 곧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동고는 이미 전략을 배치했다. 각자 자신의 상대가 있다. 연창웅은 극도와 대결한다. 유시경과 성일천의 대결. 강석은 기아준과 대결해야 한다. 그리고 서동탁은 다른 일을 해야 한다. 한재아가 서구와의 경계에서 김수현도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특공대를 배치했다. 그의 생각에 강북 서구는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우회할 것이다. 동고는 우회하는 서구만 처리하면 된다. 그때 막내가 보고했다. 장북 서구가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왔다. 한재아도 예상치 못했다. 서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그는 막내에게 몇 명이 왔고 누가 이끌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막내의 현재 정보에 따르면 정면 전투에는 김수현 한 명만 왔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가 말하기를 전면전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강북 북구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서구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지아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군께서 여전히 건강하신 모습을 동고에게 공포를 안기고 서구의 사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에 김수현은 방법이 있었다. 동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조윤에게 도시락을 싸준 김수현 아니냐고. 김수현은 곧 그들에게 한 가지를 알릴 것이다. 자신은 조윤에게 진 것이지 너희 동고에게 진 것이 아니라고. 김수현이 관찰해보니 여기에 사람이 대략 30명쯤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는 마침 잘 시험해볼 수 있었다. 일기당천 스킬을. 김수현의 온몸에서 강력한 기세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한번 보고 싶었다. 동고가 말한 보스 전용 특공대가 과연 얼마나 강한지. 황대성은 적이 한 명뿐이라고 크게 외친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가 잘하는 복식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고류 무술 태권도와 함께하면 돼. 하지만 일격필살 스킬의 강화 아래 김수현의 능력치는 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돼. 속도뿐만 아니라 SS 등급도 더해졌어. 그리고 SS가 더한 체력.
황대성이 김수현이 권투와 태권도를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반응했다.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김수현은 전혀 기술을 쓸 필요가 없다. 황대성은 화가 나서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몸이 180도 뒤집혔다. 김수현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황대성을 처리했다. 곧 한재하는 소식을 받았다. 황대성과 특공대가 쓰러졌다는 소식. 그는 믿기 어려웠다. 얼마 전만 해도 김수현이라는 녀석이 분명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부하들의 말에 따르면 김수현은 막을 수 없는 맹렬한 기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내 동생의 입이 한 손에 잡혔어. 한재하가 조용히 경고했어. 입 다물라고. 그는 병력을 보내서 매복할 거야. 김수현이 진격하는 길목에 이때 또 다른 동생이 말했어. 큰형님 전화입니다. 염창웅이 김수현이 휩쓸고 간 전장에 있어. 김수현은 지금 이미 철수했다. 안창웅도 상황을 모르고 있다. 그는 김수현이 일부 사람들을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강북서구의 전략처럼 보인다. 장지하도 이해하고 있다. 동구는 이미 이상을 감지했을 것이다. 김수현의 다음 임무는 장지호의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상금은 강북동구의 몰락이다. 그리고 장지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의 계략을 끝낼 수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한재하는 지금 반드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며 하지만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다. 동구의 부하가 또다시 큰일 났다고 보고했다. 이번에는 강북북구가 침입했어. 그중 양간학이 선봉으로 나섰어. 한재하가 즉시 모두를 준비시키라고 했어. 강북북구에 맞서서. 그런데 이때 최신 소식이 전해졌어. 양천학이 누군가의 전화 후에 북구 사람들과 함께 물러났어. 한재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동생들의 두려워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한재하가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장지호가 동구에게 자진 항복하게 만든 전략이다. 한재하를 해결하려면 동구가 관리하는 10개의 유흥업소를 점령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유흥업소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어. 비록 한재하가 쉽게 항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강북동구를 항복하게 만들 수 있어. 먼저 김수현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동구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공포를 안겨준다. 그 다음은 북구의 참전.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공포를 새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 도망병 한 명만 나와도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재하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합니다. 강북 동구의 강석은 이 계략을 분명 저 장지호라는 녀석이 제안한 걸로 압니다. 강북남구도 저 녀석이 몰락해서야 정범상만 전략을 내면 장지혜에게 잡히게 돼. 강석은 장지혜를 정말로 증오하고 있어. 지금 강북 동구의 사기는 땅에 기어가는 것처럼 떨어졌어. 그는 한재하에게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그리고 한재하도 서구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강북 동구는 어떤 녀석들이야? 1시간 만에 동구 랭킹 3위인 류시경.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강북 서구의 모두는 군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 모두 강북 동구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고 있어. 항복하는 사람은 멀지 않았어. 이현동과 장지현은 후방 지역에서만 있으면 돼. 모두의 승전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외부에서 경계하던 조수가 던져져 들어왔다. 이현동이 재빨리 장지현을 보호하고 류시경이 일부 정예 병력을 데리고 서구의 후방에 나타났다. 그들은 구석에서 후방 지역까지 돌파했다. 이현동은 군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공격을 시작했다. 류시경이 미소 지으며 진짜 괜찮냐고 물었다. 한편 김수현은 지시에 따라 동구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임무 팝업이 갑자기 나타나 서브 임무가 실패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강북 서구 내의 이현동과 장지호가 쓰러졌다. 서구의 군사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한재하는 생각했다. 그를 바로 납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알림창이 떴다. 강북 서구의 사기가 떨어졌다. 장지하 군사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의 사기는 오히려 올랐다.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 서구의 전체 능력치가 감소했다. 반면 사기가 오른 동구는 능력치가 그에 맞게 상승했다. 김수현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려 한다. 동구에 묶인 장지호가 분노하며 외친다. 어서 나를 죽여라. 이 자식들아, 나는 항장 강북 동구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장수다. 나는 영광스럽게 전사하여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로 선택했다. 바로 장지호가 모든 것이 끝나가던 순간에 한재하가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의 없었다고 말했다. 강북 서구의 군사장 장지호. 그는 제갈공명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한재하는 자신이 항상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당신 같은 복이 드문 천재. 그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강북 동구에 전혀 원한이 없다고. 우리 강북 동구는
선생님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장지하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감히 거기서 험담을 하다니. 나는 이미 죽음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다. 죽는다고 해도 강북동 고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사석으로 가자. 이 자식아. 내가 한재아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 그런데 한재아가 정말 내려갔어. 그를 공경하며 섬긴 장지혁이 이미 조사했어. 장지혁과 김수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걸. 그가 서구에 들어간 이유는 모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탓이다. 이름은 성일천이라 불리는 여자. 그렇다면 한재아는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 미인계를 사용해 탐색하려 했다. 강북 서구의 전략을. 장지아는 지금 자신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주군님, 제발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김수현은 카메라 기술을 사용했다. 장지혁이 노래방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단 안도했어요. 그때 이현동이 무릎을 꿇고 소리쳤어요. 내가 너무 약해서 참모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김수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내 실수야. 장지혁에게 더 많은 호의를 해줬어야 했어요. 이미 최선을 다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했다. 김수현은 사기가 떨어진 이유를 이해했다. 모두의 전투력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투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건 장지아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때 퀘스트 창이 주 퀘스트를 발표했다. 강북동구의 몰락. 첫 번째 단계는 장지호를 구출하는 것이다. 강북동구가 관리하는 KTV는 총 5곳이다. 그들은 먼저 장지호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전략은 성일이 맡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장지호는 마음속으로 주군에게 고한다. 아직도 미인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서구의 전략과 멤버 위치를 밝혔다. 한재아가 즉시 동구의 모든 간부를 소집했다. 장지아가 어쩔 수 없이 이미 노력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홀로그램 창이 반대편에서 김수현은 이 녀석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서구의 카드. 하루 종일의 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재아는 곧 준비를 마쳤다. 김수현을 잡으러 가야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 배정된 서구 간부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한재아가 입수한 정보는 서구 사람들이 아직 장지호를 찾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반드시 김수현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또 부하가 큰일이 났다고 보고한다. 장지호가 있는 KTV가 공격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누가 공격했는지 모른다. 이때 KTV 안에는 이미 쓰러진 동고 사람들 대다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강북 서구 작전 소식. 땅에 아직 위식이 있는 동구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함. 사람들이 돌아보니 이런 긴급한 상황에 KTV 안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음. 그 여자가 나를 여자가 아니라고 꾸짖음. 동고 사람들이 마침내 깨달음. 이 여자가 바로 습격자임. 온 사람은 바로 서구 여자복장의 성일천이었다. 그는 지금 너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얼마 전 김수현이 발동했다. 성일천 여자복장 대작전. 비록 그가 천번 만번 싫어했지만 하지만 김수현 일행이 장지아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청정은 동고에게 발각될 것이다. 동고는 분명히 상상도 못했을 거야. 여장한 사람이 잠입할 줄은. 김수현이 군사를 구하기 위해 부탁했어. 한 번만 치마를 입자고. 성일은 여장을 정말 싫어하지만 지금 서구의 위기는 그와 깊은 관련이 있어. 성일은 진 빚을 갚아야 해. 그런데 지금 한재아가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는 유시경을 거기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노래방 안의 시끄러움에 유시경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듯했다.